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를 0.75를 인상하냐 1.0을 인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0.75를 했을 때 또는 1.0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뭐 급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혜씨 왔어. 8월에 성장주 언제 하나요? 성장주 강의 매달 이세무사의 실전 포트폴리오 강의가 매월 초에 있어요. 사실은 원래 8월에 성장주는 8월 초에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8월 초에 대부분 이제 휴가를 가시니까 7월 31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연을 여러 번 했잖아요. 확실히 아카데미 회원님들하고 멤버십 회원님들 의 지원도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튜브 일반 회원님들한테도 공간이 좀 남아 있어서 오늘 링크를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제일 위에 댓글에 링크를 보시고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부재학교 학생들 또는 아카데미 학생들 또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위주로 이렇게 초대를 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 강연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토요일 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8월의 이세무사의 최적 포트폴리오. 지난달부터 성장주 강의라는 이름을 일단 안 썼는데요. 왜냐면 원래 성장주는 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조정기라서 이 조정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토요일날 서울 역삼역 근처의 강연장에서 1시 반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장소는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대받으신 분들만 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확정이 되면 참여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장소 문자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 강남구 역삼동 근처 서울의 강남구 역삼동 근처의 강연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성장주들이 강하지 못한 또는 여러 종목들이 신고가를 잘 못 치는 조정장이에요. 언제부터 조정했었니? 작년 6월 말 고점부터 1년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정은 언제였니? 6월달 한 달 동안 코스닥 거의 15% 빠졌습니다. 그 전 조정은 언제였니? 1월달 코스닥 한 15% 빠졌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에 거래소 코스닥 조정이 꽤 깊었죠. 그러면 지금 단계는 1년 동안 빠졌으니까 중장기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도 하락장이니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꿈틀꿈틀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 지수 7월 4일, 코스닥 지수 7월 4일 똑같이 저점을 찍었고요. 그 7월 4일부터 오늘 7월 25일까지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가 2400 안착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 2403포인트 아직 안착은 아니지만 계속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800 안착 시도를 할 텐데 오늘 종가는 78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2400, 800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양선이 나왔어요. 상승 양선. 그래서 거래소는 0.44% 올랐고요. 코스닥은 상승하긴 했는데 보합 마감입니다. 마이너스 0.01% 보합 마감.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보합 마감 또는 음선 하락 마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양시장 모두 양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초가가 좀 개파락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개파락이 나온 이유는 미국 증시가 좀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장중 선물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밤이니까 우리나라 반영되는 건 목요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뭐가 반영되죠? 바로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고 인상하고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이번 주 목요일날 반영이 돼요. 그럼 미국 증시는 수요일 날이죠. 우리나라의 수요일 밤 미국 증시로 수요일 날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 날 증시에 반영이 되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금리 인상의 폭은 거의 0.75% 인상이 한 80%의 확률로, 그러니까 100%의 확률 중에 80%의 확률로 0.75%, 그리고 한 1-20%의 확률로 1%인 거죠. 근데 1%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 이유는 1% 인상이 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40년, 만약 1% 인상을 하면 거의 40년 만에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1%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졌고, 0.75이더라도 지난번 금리 인상이 0.75였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0.5 빅스텝도 많이 하는 건데 빅스텝보다 얼마나 많이 하면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자이언트 스텝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하면 뭐 이름도 없으니까 뭐 울트라 스텝이다 무슨 스텝이다 뭐 서로 좀 다르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를 0.75를 인상하냐 1.0을 인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0.75를 했을 때 또는 1.0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뭐 급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급락을 할 상황이라면 이미 막 급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잘 버티고 있는 수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주간이지만 오늘도 별로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잘 버텼던 하루거든요. 거래소 지수는 아시아 증시에서 거래소 지수만 플러스가 났어요. 다른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다 마이너스 났단 말이에요. 호주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주간이지만 뭐 그렇게 쫄지 마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매우 큰 이벤트인 미국 금리 인상이 있지만 그렇게 뭐 쫄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0.75 했잖아요. 또 그 전에 0.5 했고, 0.25 했고, 뭐 1.0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지금. 그 다음,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지수보다 많이 강했다 얘가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보다 얘가 많이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 2.3% 올랐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좀 주의 깊게 보실 건 있어요. 뭐냐면 보호해수 물량 6개월. 6개월이니까 지금 얘가 상장이 1월 27일 날 됐으니까 6개월이면 7월 27일이죠. 바로 이번 주예요. 조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좋았던 건 오늘 장중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최근에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서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잘 버틸 때는 기아가 제일 좋아 보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로 순서를 바꿔드렸죠 계속.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 오늘 3.44% 상승. 역시 와! 귀엽게 봐주세요. 뭐냐면 사실 장 떨어지면 저도 우울하고 여러분들도 우울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 장이 좀 돌아서는 장이고 특히 현대차 그룹주는 제가 장중시장에 언급도 많이 드렸고 특히 현대모비스가 차트가 바닥에서 올리네요라는 언급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3% 대형주가 올랐을 때 박수도 한번 치고 하는 거죠. 또 떨어지면 인상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맨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인상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대형주 중에서 또 뭐 이렇게 얘네가 뭐 잘 움직였나 하는 건 조금씩 좀 내려가 보면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오늘 5%는 올랐네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뭐라 그러죠? 뭐 괴인돌 빼고 뭐를 또 다시 넣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나? 뭐 비슷한 거 아마 있을 텐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악재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좀 신인 걸그룹이랑 보이그룹에 대한 호재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BTS가 완전 해제가 아니고 개인 활동이잖아요. 실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잘생겼다고 평가되는 멤버가 뷰라는 걸 알거든요. 뷰? 뷰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뷰? 근데 그 뷰가 지난 주말에 뭐더라 인더슈빙가라는 프로에 나오더라고. 거기에 박서준 그 배우랑 뷔랑 뭐 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BTS가 정말 개개인 활동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왜냐면 다 BTS가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RM이라 그러죠. 랩모스타. RM이 머리 좋은 사람들 나와서 퀴즈 프로 하는 게 뭐였지? 천재 뭐 하여간 그런 뇌생남 나오는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문제 푸는 남자들인가? 뭐 맞아. 그런 거예요. 무슨 푸는 남자? 근데 거기에 RM이 사실은 아이돌 대표로 나왔었거든요. 그 고정으로. 그때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릴 때고 BTS처럼 지금처럼 전 세계 그룹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말고는 제 기억에 BTS의 멤버들이 한 명씩 나오는 거는 진짜 거의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하이브 개개인 활동에서 더 인기 더 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일단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올라갔을 때 제가 하이브에 관심 갖자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엔터주에 관심 갖자. 엔터주. 오늘 사실 엔터주 OTT 업체들 또 올랐거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오르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오르고 초록백도 오르고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엔터주에 관심 좀 가지실 필요 있다는 설명 드리고 싶고요. 또 좀 시총이 내려가면 한국항공우주가 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5%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지난주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좀 방산주라고 하죠. LIG 넥스원까지.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좀 오늘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그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서의 모습은 현대차 그룹주, 엔터주, 방산주가 눈에 보였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업종부터 보고 업종 내 탑픽 종목 잡고 이런 것을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 때 보여드릴 테니까, 제 강연에 여러분들이 일반 회원님들이 보셨던 건 여태까지 제 강연의 일부거든요. 1부에서는 종목 언급을 안 하죠. 근데 2부에서는 종목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부 종목 언급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연에 참석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 종목 봤고요. 거래대금 많이 나온 종목 한번 보면, 현대로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20% 올랐는데 오늘 현대로템 2% 한 번 더 오르면서 거래대금 삼성전자만큼은 안 나왔지만 한 4천억 정도 나왔고요.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비덴트 대단하네요. 비덴트, 위지트 뭐 이런 애들이 원래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했었고, 그 가상화폐 관련주인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미국의 30대 코인 재벌,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30조인가? 뭐 이렇게 있는 코인 재벌이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소 중에 하나인 빗썸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비덴트 상한가 치고, 또 빗썸 관련주들이 막 10%, 20%씩 올랐습니다. 그 다음 또 거래대금 많이 나온 게 현대차 2%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 올랐고,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급 재료 나오면서 상한가 쳤는데요. 2차전지 관련 재료 나오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재료는 강하게 먹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차전지 라인이 왜 성장주인지, 그리고 자율주행은 왜 더 큰 성장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가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등락 영향을 먼저 보면, 거래소는 427 종목 상승에 400 종목 하락, 코스닥 종목은 590 종목 상승에 768 종목 하락했으니까 지수는 뭐 강보합 정도라고 쳤을 때 지수의 상승보다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개별 종목들은 좀 올라가려면 단기 매매자들이나 좀 돈이 좀 있는 큰 손들, 세력들이 좀 올려야 되는데, 세력들이 좀 겁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는 거.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악재가 금리 인상이었으니까, 금리 인상을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장 수요일 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는 목요일장에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들이닥칠 테니까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 되지만, 그거는 아직은 예측일 뿐이잖아요. 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예측을 했지만 10억, 100억 하는 큰 손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예측에 막 개별주들에 대해서 몰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아마도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됩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오늘 월요일이었죠. 월, 또 내일 화, 수 3일 동안 목요일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눈치 보기 조정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도 보면 상한가 종목 2개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더 좀 아쉬운 건 상승률 32가 여기 보시면 6.95%예요. 6.6%대면은 지수가 뭐 한 2% 하락하면 몰라도 지수가 이렇게 보합, 특히 거래소는 플러스 0.44% 상승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32가 6%대였다라는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개별 종목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종목 2개는 다 이유에 있는 상한가였죠. 금양은 2차전지 개별재료, 비덴트는 코인 관련 개별재료, 그리고 아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근데 이거 이름 너무 산타클로스 괜찮은데? 약간 우리가 좀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이런 거죠. 여름인데 산타클로스 이름을 한번 보게 되네요.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장 끝나고 제3자 유상증자 결정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장중에 이제 또 뭐가 돌았냐면, 주원 씨가 주연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8월 달에 개봉하는데 그거 좀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영향을 받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료가 왜 올랐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또 초록백 컴퍼니, 그리고 또 저기 아래 7% 정도 상승했던 버킷 스튜디오, 이게 다 OTT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상승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묶어놓고 보면 OTT 업체인데, 아까 하이브가 5% 올랐잖아요. 그래서 엔터주가 좋았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업종이 좋았는지, 그 업종이 왜 좋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죠.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방산주가 좋았는데 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 다 올랐거든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좋았어. 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다 올랐거든요. 오늘은 엔터주가 좋았어. 왜 하이브, 그리고 지금 말한 탑30에 있는 OTT 업체 사이가 다 올랐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 비덴트 쪽이에요. 비덴트도 있고 위지트도 있고 그 아래 뭐 티사이언티픽 뭐 이런 애들이 다 인바이오젠 이런 애들이 그쪽 애들이고요. 그리고 아남전자는 대표적인 하만 인수 관련, 삼성의 하만 인수 관련 자율주행 쪽인데요. 그래서 아남전자의 상승에 자율주행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엔터주들의 상승 정도가 오늘 탑30으로 일궈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에서의 지수는 우리 목요일장의 미국 증시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반응들, 그게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게 목요일. 그럼 월화수 3일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우리 지금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날라가요? 기침한다고 날아가진 않고 이제 기침이 옮잖아. 기침이 옮아서 독감 걸린다. 미국이 헛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라는 그런 주식 격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0.75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그게 반영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장도 조정장으로 넘어간 거고, 내일 또 수요일 이렇게 이틀도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리 인상 여파가 목금 이틀 정도 반영이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한 달 정도 본 게임이죠. 그 본 게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제 강의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줄만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함께 합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11시 40분 현재 장중시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는 주의 월요일답게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집니다. 전주 금요일 미증시 하락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약보합 조정 보이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현재 거래소 플러스 0.35%, 코스닥 마이너스 0.35%로 양시장 등락의 색깔은 다른 가운데 변동성이 낮은 눈치보기 장세입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중기 하락 추세 이후 단기 반등 국면이며 거래소 24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 안착 도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0.5% 상승하며 지수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 언급드리는 현대차 그룹주, 오늘도 좋은 움직임입니다. 현대차 2%대, 현대모비스 3% 가까운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2%대 강세에 하이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상승합니다. 방산주의 양대산맥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솔루션과 하나시스템까지 하나그룹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이 지수를 방어하는 가운데 네이처셀은 14%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비선 관련 호재의 비덴트, 위지트, 인바이오젠, 티사이언티픽 등 관련주 동반 상승 나오고 있지만 상한가 한 종목의 탑30 상승률은 7%대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개별 종목들의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수와 종목들의 움직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증시, 미선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약보합 조정을 하고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수 잘 버티고 있다는 안도감도 느끼는 날이네요. 오늘의 한 줄평, 현대차 그룹주 관심, 모델 성공투자 화이팅!